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버십니다. 일봉이 계속해서 이러한 이제 하락의 범주 내에 있고 이러한 하락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아랫꼬리를 만들었던 구간에 대한 재차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전 아이디어들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러한 구간에서 하락의 움직임을 돌릴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그리고 CPI 발표에 맞물려서 이러한 반등이 나왔을 때 이러한 반등이 어디까지 최소한 올라가 주어야 안전한가,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 전까지 이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런 움직임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면 CPI가 뭐 예상치보다 소폭 낮게 나오고 이러한 반등이 진행될 때 시장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 단기적으로 진행되는 이제 빠른 양봉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는지, 그런 이제 좀 성급한 반응들이 현재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를 조금 체크해 보시고 복귀해 보신다면 더 좋은 또 이제 가르침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자, 현재 일봉상 자, 이러한 구간, 이러한 추세 구조, 그리고 중심가, 그리고 수평 레벨이 겹쳐 있던 이러한 구간에 대한 일봉상 종가 마감을 이탈로 만들어 주면서 이러한 구간 직전 상승 중 긴 윗꼬리를 만들었던 캔들의 고가와 이러한 구간에서 아랫꼬리를 만들었던 캔들의 저가가 형성되어 있는 26,849, 이 구간에 대한 테스트를 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해당 구간에서 저는 이제 강한 가격의 반응을 체크해 볼 계획이고요. 자, 이러한 차트의 구조에 근거하여 진입을 하였던 포지션 같은 경우는 또 이러한 구간에 확정적인 이탈이 발생할 경우 이 구간은 여기서 진입한 포지션들의 좋은 손절가가 되겠죠. 그리고 일목의 관점에서 좀 살펴본다면 현재 선행 스패니는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캔들의 이제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면서 이런 선행 스패니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지만, 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기적인 캔들의 덩어리가 하방으로 계속 만들어지면서 이러한 전환선과 기준선의 평균은 선행 스팬 1은 조금씩 낮아지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경우 이제 선행하는 구름, 일봉에 선행하는 구름이 음운으로 변곡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사실상 일봉에서 어떠한 가격 반응을 동반한 움직임이 나와줘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어떠한 기간적인 횡보를 가져가기에는 일봉의 일목 기준으로 그렇게 많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구간에서 강한 가격 반응이 나오는지를 정말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후행 스팬도 정확하게 기준선에 닿은 상태에서 일봉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 아직까지 오늘 일봉의 종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어떻게 움직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오늘 일봉의 마감을 좀 완연하게 이런 구간을 뭐 터치를 하더라도 강한 모습으로 다시 올려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후행 스팬은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를 찍고 올라가는 모습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일봉, 그리고 이러한 가격 구간에 닿았을 때의 가격 반응이 현재 좀 일봉 이상의 시간 프레임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다른 보조 지표들의 관점에서 보아도 아직까지 RSI가 이러한 추세 구조에 대한 도전을 하지 못하고 있고, MACD 역시 MACD 라인이 계속해서 하방을 가리키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데다가 또 어제 일봉이 히스토그램이
저점이 또 낮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연속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오늘 일봉에서의 또 이런 히스토그램의 높이까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히스토그램의 저점보다 낮아지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하락에 대해서 어떠한 반전의 가능성을 여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TD 시퀀셜, TD 순차 모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현재 일봉상 이렇게 시작된 하락 셋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셋업의 카운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하락 추세 중에 있다. 이러한 기준봉으로 인해 형성된 하락 추세의 진행에 있다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보조지표의 어떤 모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제 이러한 상승에 대한 카운트다운, 이렇게 완성되었던 퍼펙트 셋업의 기는 여기로 인해서 촉발된 상승의 카운트다운,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러한 카운트다운의 범주가 10번까지 카운트가 되고 현재 지금 이러한 셋업으로 인해서 잠시 끊겨 있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모델에 근거했을 때 이러한 이제 퍼펙트 셋업으로 이제 완성된 거기에 이제 추가적인 연장의 개념인 카운트다운은 13번까지 카운트가 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의 카운트다운이 캔들이 반드시 연속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카운트다운의 범주 내에서 이런 하락을 마무리 지을 경우 다시 상승 카운트다운의 범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확인했던 일목과 어떤 차트의 구조와 또 이런 관점들까지 종합한다면 이러한 추세의 힘이 계속해서 연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세의 범주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반전의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진 않다. 가격을 올리겠다는 생각이라면 적어도 일봉상 1개에서 2개의 캔들 안에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어제 영상에서도 언급했던 내용이지만, 이러한 2개의 명확한 극점에 대해서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을 작도하였을 때 이러한 구간은 0.38의 구간과도 굉장히 가까운 구간으로, 현재 이러한 구간에 대한 추가적인 테스트를 마무리 후, 되돌림을 마무리 후 반전이 나올 가능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이탈을 했을 때, 일봉상 종가로 이 레벨을 이탈을 하였을 때, 26,489를 이탈하였을 때 되돌림의 0.5 비율 그리고 0.618 비율인 이런 의문의 하단부까지 추가적으로 가격이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 그렇게 된다면 어떤 채널 하단부도 이제 생각해 봐야겠죠. 그리고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되돌림의 0.618 더 깊은 조정으로 진행될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셔야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어떠한 가격 반응이 형성되는지를 정말 중요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추가 하락이 나올 것인지, 여기서 이제 조정이 마무리되고 반전이 시작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격적인 기준을 현재 꼽으라고 한다면 26,489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가격 반응을 확인해 봐야 될 필요성에 대한 근거는 온체인 데이터에서도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구간에서 추가적인 가격 하락을 만들었을 때 단기 보유자들의 매도 움직임이 아주 뚜렷하게 관찰되었습니다. 여기에선 스파이크가 있지만 물량 자체가 크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단기 보유자들의 강한 매도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이러한 매도가 손절이냐 익절이냐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매트릭인 SOPR, 스펜드 아웃풋 프로핏 레이쇼를 봤을 때 이러한 단기 보유자들의 매도는 1을 기준으로 아래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구간에서 지금 터져 나오는 단기 보유자들의 매도는 압도적으로 손절의 비중이 높다. 여기서 이제 매수에 들어갔던 물량들이 이제 손절을 하면서 탈출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자, 이러한 구간에서 가격이 진행돼도 버틸만 했던 장기 보유자들의 익절 역시 이제 1에 닿았습니다. 이제 평단가가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진행되는 매도는 손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구간으로, 현재 이러한 구간까지 가격을 밀고 내려왔다는 것은 이전 구간에서 매수를 했던, 그리고 보다 저점에서 매수를 했던 보유자들의 강한 손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격 움직임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손절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은, 그렇게 유도하는 것은 매물대 테스트의 관점에서 많이 진행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건 역시 현재 가격 구간, 이제 아까 체크했던 이런 26,489에 가까워질수록 어떤 뚜렷한 가격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체크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시사하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가격이 낮아질수록 현재 레버리지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펀딩 비율을 통해 봤을 때 이제 미결제 약정이 상승하면서 펀딩 비율이 양수로 올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 내려올수록 롱 포지션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현재 이러한 구간에서도 이제 꽤 많은 롱 포지션의 청산이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롱 포지션의 청산이 2023년에서 들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롱 포지션 청산이 되었지만, 이런 바닥 구간을 노리는 롱 포지션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제 스탑 헌팅을 노리는, 스탑 로스를 노리는 움직임으로 이러한 구간을 내려오면서 이런 구간에서 꼬리를 만드는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그런 이제 스탑 헌팅의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거래소 입금량에 대한 평균은 아주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뚜렷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도 않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래소 내 고래 비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 이러한 물량의 고래 물량의 입금이 진행이 되면, 자, 이러한 것들이 가격 구간을 통제하기 위해서 고래 비율이 높아지며 진행된 입금에 대해서 이런 가격의 통제의 관점에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러한 입금 이후에 가격이 계속해서 눌려지면서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금의 거래소의 고래 비율을 확인하는 것은 꽤 유의미한 작업이 될 수 있는데, 현재 이러한 고래 비율이 단기 이동평균의 등락은 굉장히 심하지만 전체적으로 조금씩 빠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중장기 이동평균 역시 0.85 레벨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정도 해소의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러한 가격 구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자, 이러한 가격 구간이 더 높은 가능성, 이제 온체인 데이터 역시도 이러한 가격 구간에서 어떠한 가격적인 반응이 나올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장기적인 데이터를 보았을 때 이러한 가격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투자자의 모두가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는 냉각될 수밖에 없죠.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도 정말 시장에 풀렸던 정말 많은 분석들이 거의 입을 모아서 외쳤잖아요. 자, 이러한 구간에서 비트의 상승이 좀 주춤할 무렵 이제는 알트장이 온다, 알트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선동들의
알트코인을 많이들 이제 매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비트가 주춤하면서 알트가 오르긴커녕 같이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분위기는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간에서 이러한 가격 구간을 지나가는 동안 이제 이런 UTXO의 카운트는 정말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전 이런 상승 움직임 그리고 조정이 나왔을 때보다 압도적인 수준으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이렇게 가파르게 UTXO가 상승한다는 것은 자, 이런 구간에서 신규로 매수되고 매수가 되어서 지갑으로 이동해 보관 중인 비트코인의 물량이 현재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런 UTXO의 카운트가 이제 파괴되지 않고 유지된다는 것은 이렇게 매수 지갑으로 이동한 뒤에 다른 이동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홀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매수 후에. 그러한 이제 매수 홀딩하고 있는 이러한 매집의 물량의 정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격 구간에서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이지만 오히려 그 이면에는 이런 공격적인 매집의 형태가 보여지고 있다 라는 것은 조금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크해 볼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뭐 단기 가격 변동에 뭐 엄청난 영향을 주진 않지만 어떤 이 시장의 좀 긴 그림을 보았을 때 이러한 것들이 이후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러다가 비트코인이 망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 어떤 답을 줄 수 있는 데이터의 추이가 아닐까 합니다. 자, 그리고 거래소 이제에 존재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네플로우를 좀 보았을 때, 자, 이런 그런 네트워크 이슈, 밈코인 그리고 BRC20 토큰들에 대한 네트워크 과부하로 인해서 어떤 진행되었던 탈출 러시는 이제 많이 진정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는 이제 거래소로 유입되는 물량이 조금 더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런 매도 압박의 관점에서는 부정적이나 단기적으로 증가할 경우, 단기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일 경우, 이러한 이제 거래소로의 유입은 이제 앞으로 더 지속되는 매도 압박을 만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 이러한 구간, 이제 투자자들이 공포를 느끼는 구간에서 그런 투매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거래소로 입금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테스토 도미넌스 차트를 보았을 때 현재 이러한 추세 구조에서 그리고 수평적인 저항 구간에서 꺾여 내려갈 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리고 이 구간을 돌파하고 올라갈 경우에 조금 더 상단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이러한 가격 구간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이제 어떠한 파급력을 만들 수 있는 가격적인 레벨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그러한 가격 레벨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접근을 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항상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역시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이보셨습니다.